나는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105살이 되었지요. 이 긴 세월을 지나오며 수많은 얼굴을 만났고 또 그보다 더 많은 이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또렷이 기억나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던 자리를 빠져나와 홀로 집으로 돌아오던 그 밤의 공허함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휴대폰이 하루 종일 잠잠하면 괜히 불안해지고 주말에 약속이 하나도 없으면 세상에서 나만 뒤처진 것 같은 조급함이 밀려오는 순간 말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강의실에는 늘 학생들이 가득했고 학회와 모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저는 외롭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란이 끝나고 집 문을 닫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한 느낌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공허함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제 영혼이 비로소 조용해질 시간을 요구하는 신호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배웠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주말마다 약속이 가득해야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키지 않는 술자리에 앉아 억지 웃음을 지었고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안부를 묻느라 귀한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저는 학문적 토론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모임을 가졌지만 그중 절반은 제 내면을 풍요롭게 하기보다는 소음을 더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40을 넘기고 50을 지나면서 사람은 묻게 됩니다. 왜 나는 사람들 속에 있는데 더 외로운가? 그 질문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의 증거입니다. 나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해방을 겪었고 가난을 견뎠으며 산업화의 소용돌이도 지나왔습니다. 그 격동의 시대에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야만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혼자서는 버티기 힘든 세월이었지요. 그러나 생존의 논리가 곧 삶의 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들판의 양떼는 늘 모여다닙니다. 서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두렵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가 움직이면 이유도 모른 채 따라갑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다릅니다. 전기줄 위에 빼곡히 앉은 참새들 사이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습니다. 홀로 하늘을 가르며 고요 속에서 가장 높이 오릅니다. 저는 이른이 넘어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명절에도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이제 나는 잊힌 존재인가 하고 말이지요. 그러나 90을 넘긴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소음이 줄어든 것이었다는 것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그 증가폭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고립의 신호로만 해석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봅니다. 그것은 선택의 시대가 왔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억지로 무리에 섞이지 않아도 되는 나이, 나 자신으로 살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노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은 정신이 성숙해지는 계절이다. 저는 이 말을 100번도 넘게 곱씹었습니다. 젊음은 사람을 밖으로 향하게 하지만 나이는 사람을 안으로 향하게 합니다. 밖으로 향할 때 우리는 관계의 수를 늘리고 안으로 향할 때 우리는 관계의 깊이를 선택합니다. 마음과 쉬는 바로 그 전환점입니다.
동창회가 예전처럼 즐겁지 않고 시끌벅적한 모임이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성격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날개가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생각, 더 깊은 질문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독수리가 양떼 속에 섞여 있으면 양들은 불편해하고 독수리는 숨이 막힙니다. 맞지 않는 자리에 억지로 자신을 구겨 넣는 것만큼 사람을 소진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교수로서 수많은 제자를 보았습니다. 늘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안심하는 학생이 있었고 혼자 도서관 구석에서 묵묵히 사색하던 학생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깊은 사유를 즐기던 이들이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닙니다. 고독은 정신이 자라는 공간입니다. 높은 산에 오르면 공기는 차갑지만 그곳에서만 보이는 풍경이 있습니다. 저는 100년을 넘게 살며 그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밀도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당신의 전화기가 조용하다면 그것은 세상이 당신을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비로소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약속 없는 주말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숨을 고르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나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편안합니다. 창가에 앉아 햇빛을 받으며 책을 넘기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침묵 속에서 생각에 잠길 때 나는 가장 온전한 나 자신이 됩니다. 젊은 날에는 사람들 속에서 존재를 증명하려 했지만 이제는 홀로 있음 속에서 존재를 확인합니다. 부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리에서 조금 멀어졌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작아진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가장 높은 곳으로 천천히 날아오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살았습니다. 강단에 서면 학생들은 노트를 펼쳤고 학회장에서 발표를 마치면 형식적인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내 가치를 증명해 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나면 그 소리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남의 온기로 데운 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음속으로 애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를 좀 이해해달라, 나를 좀 인정해달라 하고 말입니다. 겉으로는 담담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상대의 눈빛 하나에 하루 기분이 좌우되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추위를 견디지 못하면 자연스레 모닥불을 찾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오면 우리는 모임을 기웃거리고 전화번호를 뒤적이며 누군가를 불러냅니다. 저 역시 쉰 무렵 정년을 앞두고 불안이 밀려왔을 때 일부러 약속을 늘린 적이 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쓸모없어진 존재가 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술자리에서의 웃음은 집 문을 닫는 순간 식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더 큰 허기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남의 집 난로 앞에서 잠시 손을 녹이는 것으로는 겨울을 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사람들 속에 있어야 안심하는 학생이었지요. 그는 졸업 후에도 끊임없이 네트워크를 넓혔습니다. 명함은 쌓여갔지만 어느 날 제 연구실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아는데 왜 저는 점점 더 외로워질까요? 저는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 네가 아무 말 없이 침묵해도 괜찮은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고. 그 질문에 그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내면이 차가운 사람은
타인의 체온을 빌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내면에 장작이 쌓인 사람은 혼자 있어도 춥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남의 불빛이 아니라 내 불씨를 살펴야 합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저는 100년을 살며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은퇴 후 우울감을 겪는 중장년이 적지 않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불러주는 사람이 줄어들면 자신이 사라진 듯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역할의 변화일 뿐입니다. 직함이 나를 따뜻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채워왔던 것입니다. 저는 70이 넘어서야 진짜 취미를 가졌습니다. 젊은 날에는 연구가 곧 전부였고 그것이 제 정체성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년 후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완성도가 서툴러도 상관없었습니다. 붓을 들고 색을 고르는 시간 동안 저는 누구의 평가도 받지 않는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 시간이 제 안의 난로가 되었습니다. 자존감은 타인의 박수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는 나로 충분하다는 조용한 확신에서 옵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사라졌다고 해서 내 온도가 내려간다면 우리는 아직 남의 장작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쉬는 관계를 정리하는 시기가 아니라 관계의 방식을 바꾸는 시기입니다. 수많은 인맥 대신 진실한 몇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남에게 굽실거리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되는 나이, 그 나이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소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키케로는 노년에 대해 자기 자신과 친해질 수 있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사랑합니다. 젊을 때 우리는 세상과 친해지려 애쓰지만 나이가 들면 비로소 나와 친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의 문을 두드리며 온기를 구걸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는 이미 충분한 장작이 쌓여 있습니다. 읽지 못한 책이 있고 미뤄둔 생각이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꿈이 있습니다. 그 장작에 불을 붙이십시오. 스스로 따뜻한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곁에 아무도 없어도 그 침묵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을 더 또렷이 만납니다. 저는 105의 나이에 확신합니다. 인생 후반의 품격은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내면의 온도에서 결정됩니다. 당신의 온도를 남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한때 행복을 조건이라 믿었습니다. 연구비가 더 확보되면, 아이들이 더 잘되면, 집이 조금 더 넓어지면 그때는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넘게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조건은 늘 변하고 조건 위에 세운 행복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조금만 더 벌면 괜찮아질 텐데, 자식이 자리 잡으면 그때는 웃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 조금만 더는 좀처럼 끝이 없습니다. 저는 IMF 외환위기 시절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평생 모은 자산이 하루아침에 반토막 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절망하던 동료 교수들이 있었습니다. 돈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돈에 걸어두었던 행복이 함께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행복을 밖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으로만 여기면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경제가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리고 자식이 기대에 못 미치면 인생 전체가 실패한 듯 느껴집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50대 이후 우울감을 경험하는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 독립 이후 빈둥지 증후군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평생 자식이란 외부 조건에 행복을 걸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난 뒤 아내와 둘만 남은 거실이 그렇게 넓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은 허전함을 견디지 못해 괜히 텔레비전을 켜두곤 했습니다. 소리가 있어야 집이 살아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수많은 철학을 이야기했는데 정작 내 행복의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었는가? 그 질문이 저를 바꾸었습니다. 행복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남이 가져다 주는 것과 내가 길러내는 것. 남이 가져다 주는 행복은 화려합니다. 승진, 합격, 칭찬, 부러움. 그러나 그것은 언제든 공급이 끊길 수 있습니다. 반면 내가 길러내는 행복은 소박합니다. 아침 햇살을 느끼는 감각, 건강한 두 다리로 산책하는 기쁨,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평온함, 화려하지 않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노년에 이르러서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행복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평균 기대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오래 사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오래 산다고 해서 자동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긴 노년은 공허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내면의 밭을 갈아야 합니다. 저는 80이 넘어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화분 몇 개에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저는 묘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꽃이 피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토착품 같은 행복이구나 하고, 토착품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합니다. 경제가 흔들려도 누군가 떠나가도 세상이 변해도 쉽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 성격의 긍정성,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 건강을 지키려는 태도, 사색을 즐기는 마음, 이것들은 모두 내 땅에서 자라는 작물입니다. 행복을 남의 시선에 맡기지 마십시오. 명품 가방도 번듯한 직함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닳습니다. 그러나 인격과 품성은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집니다. 와인이 오래 숙성될수록 향이 짙어지듯 사람의 내면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행복 창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대부분이 수입품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성공, 누군가의 사랑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일부라도 바꾸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생산되는 기쁨으로 말입니다. 나는 105세 나이에 확신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재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흔들릴 때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이라는 땅은 생각보다 비옥합니다. 아직 갈지 않은 밭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 인생 후반을 지탱할 진짜 행복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인생을 오래 살았지만 끝내 바꿀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믿었습니다. 노력하면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다고, 꿈꾸면 이루어진다고. 그러나 전쟁을 겪고 사랑하는 일을 먼저 떠나보내고 시대의 거센 물결에 휩쓸리면서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힘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다는 것을 마흔과 쉰을 지나면서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아무리 애써도 자식은 내 뜻대로 자라지 않고, 배우자는 내 기대와 다르고, 직장은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벽을 세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왜 하필 나인가 하고 말이죠. 저 역시 그 질문을 수없이 던졌습니다. 해방 직후 대학 강단에 서기까지 저는 참으로 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능력보다 배경이 앞서던 시절이었고, 노력보다 운이 크게 작용하던 시대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오랫동안 준비한 자리를 다른 이가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분을 이기지 못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니 그 자리를 얻지 못한 덕분에 다른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더 오래, 더 깊이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인생은 내가 설계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부가 실패는 아니라는 것을. 인생은 카드 게임과도 같습니다. 운명은 패를 나누어 줍니다. 어떤 이는 좋은 패를 받고 어떤 이는 불리한 패를 받습니다.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손에 들어온 카드를 탓하며 시간을 보내면 게임은 더 불리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패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이 패로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노년에 대해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란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나는 이 문장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체념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체념을 포기와 혼동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체념은 내려놓음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는 것, 지나간 선택을 무한히 후회하지 않는 것, 그때 내가 다른 길을 택했더라면 이라는 가정을 멈추는 것. 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100년 가까이 함께 할 줄 알았던 사람이 어느 날 먼저 길을 떠났습니다. 그 상실 앞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왜 더 잘해주지 못했는지, 왜 더 오래 함께하지 못했는지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후회해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비로소 받아들였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랑도 생명도 운명도 완전히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마음의 저항은 줄어들었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고통과 싸우는 소문은 멈추었습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부스려들지 않습니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싸워야 할 것이 있고 물러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혜는 그 구분을 아는 데 있습니다. 마흔과 쉰은 인생의 중턱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것이 결정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욕심이 아니라 더 정확한 수용입니다. 남들처럼 되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기보다 지금 가진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연극의 작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배역을 맡은 배우입니다. 왕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 평범한 시민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역의 크기가 아니라 그 역할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입니다. 나는 105세 나이에 말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임은 굴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붙잡느라 오늘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이미 던져진 카드를 탓하느라 남은 판을 망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배 안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게임을 펼칠 수 있습니다. 체념 속에는 고요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나는 이제 105해를 살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르러 돌아보니 결국 남는 것은 건강과 오늘 하루였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가족을 책임져야 했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애썼습니다. 밤늦도록 강의를 준비하고 원고를 쓰고 사람들을 만나며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성실함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50을 넘기며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위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키려던 것들 때문에 정작 나 자신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짧다고 불평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낭비한다. 나는 이 문장을 노년에 이르러 깊이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오늘을 저당 잡힙니다. 은퇴 후에 여행하겠다고 자식 다 키운 뒤에 취미를 즐기겠다고 미루어 둡니다. 그러나 그 나중에 건강이 남아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동년배 중 한 친구를 떠올립니다. 그는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집도 차도 명예도 모두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순을 간 넘겨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병실에서 그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교수, 내가 번 돈으로 젊음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좋겠네. 그 말은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벗은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매일 새벽 공원을 걸으며 몸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70이 넘어서도 밝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나는 오늘 밥이 맛있고 잠이 잘 오면 그걸로 충분해. 그 단순한 말 속에 인생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건강은 전부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던 많은 것들이 의미를 잃습니다. 돈도 직함도 체면도 아픈 몸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대부분은 이 몸이 얼마나 편안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100세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평균 기대 수명이 길어졌다는 것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래 사는 만큼 오래 건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긴 노년은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90이 넘어 하루 일과를 단순하게 정리했습니다. 잘 먹고 조금 걷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소식은 줄였습니다. 텔레비전 뉴스 대신 음악을 들었고 남의 험담 대신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제 삶의 질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작은 인생이다. 이 말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탄생이고 밤에 잠드는 것은 죽음입니다. 어제는 이미 사라졌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쥐고 있는 시간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좋은 그릇을 아껴두지 마십시오. 입고 싶었던 옷을 오늘 입으십시오.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연락하십시오. 건강이 허락할 때 산책하고 웃고 맛있는 것을 드십시오. 성공은 멀리 있는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는 사실 속에 있습니다. 나는 이제 거창한 꿈을 꾸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두 다리로 걸어 햇빛을 맞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큰 재앙 없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가 100년을 지나오며 얻은 결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스스로에게 자주 들려주는 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고독하다. 그러나 외롭지 않다. 나는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롭다. 내 행복의 원천은 내 안에 있다. 나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 힘을 쓴다. 나는 오늘을 산다. 나는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 105해를 지나온 한 노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후반은 축소가 아니라 정제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본질만 남기는 시간입니다. 부디 자신을 태워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합니다. 오늘 숨쉬고 걷고 느끼는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성공입니다. 나는 편안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충분합니다.